안녕하세요. 빈티지 공주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북토크를 좀 하려고 해서 저희 평소에 책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폭풍의 언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티지 공주의 책메이트 무명입니다. 아직 닉네임을 다음엔 정해서 와야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일단 그런 내용인지 진짜 상상도 못해가지고 난 뭔가 엄청 그렇게 유명하길래 약간 진짜 막 순한 맛 로맨스 소설을 생각했는데, 물론 폭풍의 언덕이라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약간 진짜 사랑 이야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 일단 다 읽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은 로맨스 판타지가 맞기는 한데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뭔가 제인 에어 이런 게 좀 착한 전형적인 약간 문판이라면 퇴폐적인 약간 요즘 필터를 유행하는 뭔가 악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맞아. 그런 애들 있잖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맞나 싶었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로맨스라기보다는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미쳐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히스클리프 말고 힌들리? 힌들리는 첫째 아들이고 힌들리. 그러니까 힌들리. 헤어튼 아니야 힌들리. 그냥 그래? 난 그 힌들리를 아빠 말하려고 말고 했는데 힌들리 힌들리가 일단 원인 제공을 하기는 엄청 많이 했지. 제공했지. 그래서 근데 히스클리프가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히스클리프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들이고. 맞아. 헤어튼 너무 불쌍하잖아. 맞아. 네, 히스클리프가 또 그 복수를, 자기가 힌들리한테 당했던 복수를 헤어튼한테, 자식한테 계속 한 건데, 여튼 나는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멀쩡한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리얼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닌가? 맞아. 그래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고, 그 맨 처음에 이 책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말에서 얘가 무슨 작가가 누구더라 갑자기 샬럿. 브론테?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가 되게 젊어서 죽었더라고. 근데 그 에밀리 브론테가 막 이거 썼을 때만 해도 완전 졸작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서머싯 봄이 그 달과 육펜스 쓴 사람이 되게 걸작이라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걸작가 반영에 올라갔대. 근데 처음에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인간들이 너무 야만적이고 등장한 사람들이 이래서 되게 호평받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야만성이 뭘까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야만적인 것만 나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신경질적이고 근데 이제 약간 그 야만성이라는 표현이 나는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 다 읽고 나니까 요거 들어가면서에 써 있었던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야. 그리고 뭔가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뭔가 그런 표현이 많아. 야만적인,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도 그렇고 캐시도 그렇고 그 둘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걸 묘사할 때 그런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 문체가 되게 인상 깊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설 전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맞아. 마치 서간체 같은 느낌이지. 맞아. 편집글은 아니지만 마치 이야기. 서간체처럼 누구한테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뭔가 글로 들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어서 문체가 되게 특이하다, 요건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가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 갑자기 가정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엘렌 맞아. 엘렌 넬리 이렇게 막 부르던데. 맞아. 근데 엘렌 딘 원래 맞아 이름이 그거지. 근데 엘렌이 일단 엘렌만 뭔가 좀 정상이야. 이 사람들 속에서 제일 정상인 사람 한 명을 찾으라고 하면 일단 엘렌. 아니면 그 에드워드가 캐시 남편. 에드워드가 캐시 남편? 그 아빠? 그 2대 캐시 아빠? 그치. 근데 아니 맞아, 캐시 아빠. 나는 솔직히 나는 읽으면서 그 사람이 제일 빛났어, 나에게는. 그치, 그 사람이 뭔가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히스클리프랑 캐시가 회자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근데 그리고 되게 아니, 둘이 사랑,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응. 둘이 누가 봐도 둘은 강렬한 사랑이야. 응. 근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둘은 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응. 나는 그 과정이 소외가 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미친 사람. 아니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다 야만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식이 하나도 없잖아. 사람들이 빡치면 빡치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해서 문제인데 아니 근데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다 표현을 하고 막 욕도 다 하고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 이 사람들 완전 뭐 복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막 복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물들이니까 가식이 없다 보니까 얘네 그 일대 캐시랑 히스클리프의 사랑도 캐서린이 그 말을 하잖아. 그 히스클리프는 나 자신이다? 맞아. 그게 엄청 유명한 대사잖아. 그거 그래? 엄청 유명한 대사. 진짜? 진짜 엄청 많이 꼽는 대사인데. 나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 그러니까 인상 깊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사가 사실 얼마 없다? 얼마 없어. 그래서 왜냐면 계속 화만 내거든.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 둘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캐치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그러니까 그 대사 말고는 얘네가 사랑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없어.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거는 이제 엄청 유명한 그래서 대사는 알겠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봤을 때는 엄청난 고백인 건 알겠는데 그냥 그 둘이 사랑이라는 그게 뭔가 납득이 나는 계속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베르테르의 슬픔이 생각났다는 게 뭔가 계속 나는 그 과정에 소외가 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겠는 이해가 그런 안 가는. 나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니까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히스클리프는 나 자신이다라고 한 것도 그 에드워드와의 그 캐서린의 사랑하고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이 약간 좀 다른 느낌? 결이 다르지. 결이 완전 다르고 완전 대비가 되는데 근데 에드워드하고 캐서린의 사랑은 이상적이고 맞아. 되게 그런가 하면은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이 뭔가 읽는 사람한테 그래서 더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왜냐면 아니 내가 아는 사랑은 약간 그 에드워드와의 이런 잔잔한 그리고 예쁘게 해주는 서로를 막 되게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듬어 주고 예쁘게 해주잖아. 근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 야만성 막 솔직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랑보다는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뭐 가식이 하나도 없는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이 더 강렬한 것 같고 진짜 사랑처럼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걔네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냥 감상을 말을 해보자면 자꾸 뭔가 이게 더 강렬하니까 왠지 이게 더 진짜 사랑 같고 막 내가 아는 사랑은 그 에드워드와의 그 사랑이 맞는데 뭐랄까 그게 되게 밍밍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은 캐서린도 그런 말을 해. 그 사랑은 끝이 있는 사랑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헤스클리프는 내가 죽어도 한 명이 사라져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나는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를 이것도 인상 깊었어. 그러니까 본인 사랑한다고 말을 하잖아. 캐서린 히스클리프 사랑했고 히스클리프도 캐서린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히스클리프에 대해서 좋게만 평가를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사랑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강렬하고 솔직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칭찬만 하지도 않아. 그 사람은 막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좋게만 표현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마치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뭔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줄 수 있는 그냥 포용해줄 수 있는 포용도 아니야.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음. 난 너를 사랑한다. 그냥 네가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너한테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뭐 약간 이렇게
느껴지니까 되게 강렬한 사람 막 이렇게 느껴져.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되게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 솔직하게 그러니까 되게 느껴지는 거야. 엄청 참신한 소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백마탄 왕자님이 맞아.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인이 전무후무한 이 나쁜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아마 이게 역사적인 그런 레퍼런스로 봤을 때는 히스클리프가 이제 집시 그렇게 아마 뭔가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멸시받는 약간 인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되게 막 악녀물 막 이런 걸 보는 것 같았고 뭔가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도 막 멋있는 지금 요즘에 로맨스 소설들을 막 약간 멋있는 그게 아니라 요즘에 다른 트렌드 중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남자 주인공이 막 착하기만 하지도 않고 막 멋있기만 하지도 않는 되게 나쁜 사람을 남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진짜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 히스클리프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약간 인성이 문제가 있는. 근데 되게 그런 거 보는 것 같았어. 뭔가 요즘 로맨스 판타지에 비교를 하자면 그 나쁜 사람이 주인공인 어떤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전무이사인데 막 공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집에 애비양 채워놓고 막 약간 이런 어떤 그런 캐릭터도 좀 생각이 나더라. 요즘 뭐 소설에 비교를 해보자면 되게 특이했어. 여튼 진짜 특이한 로맨스 소설이야. 나는 이제 두 번째 읽는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캐서린이랑 히스클리프만 생각이 났지. 그 외에는 다 삭제가 됐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이대로 넘어왔을 때가 더 갑자기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게 나는 오히려 좀 더 인상이 깊었어. 이게 계속 그 맞아. 비극이 반복된다는 게 그러니까 강조가 됐어 나는. 엄청. 맞아.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거의 이건 짠판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자벨라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짠판이고 그래서 그냥 딱 그 의도할 수 있게끔 뭔가 상황이 딱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강조가 됐어. 그러니까 비극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근데 그리고 나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 원래 이렇게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것보다는 그 악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선으로 돌리는 건데 그 생각을 사실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거의 끝날 쯤 읽었을 때 나는 너무 사실 난 히스클리프보다 누가 제일 짜증나냐면 나는 린턴이 너무 짜증나. 린턴이 진짜 나도 린턴이 미칠 것 같은 거야. 진짜 너무 찐따 같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얘가 그러니까 아픈 거는 둘째치고 솔직하게 얘기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 뭐 사랑을 하는 건 하는 건지 애기야. 완전 맞아. 완전 그리고 그 하는 짓도 끝까지 너무 싫었어. 진짜 엄청 이기적이잖아. 너무 싫었어. 난 도대체가 캐서린이 린턴을 그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뭔가 봉사활동도 아니고 나 같으면 진짜 짜증나서 버리고 갔을 것 같거든? 근데 자꾸 또 캐서린이 착하게 또 챙겨주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선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캐서린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캐서린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으로 이렇게 상황을 끝낸 건데 그리고 뭔가 히스클리프의 끝도 그렇게 끝이 나니까 좀 허탈했어. 허무하지. 맞아. 한 권 내내 사람을 괴롭혀놓고 지금 그 책이 전개되는 내내 사람들을 다 미치게 해놓고 그래서 베르테르의 슬픔이 생각났어. 거기서도 계속 그 사람이 막 그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엄청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자살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또 대비가 되면서 그게 좀 생각이 났어. 나는 맞아. 둘 다 약간 비슷한 거기서도 내가 그의 사랑을 이해 못했잖아. 나는 지금도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해가 안 가거든. 너무 심해 그 사람. 그러니까 뭐 내가 주인공의 이입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거는 나도 막판에 한 번 이입했지 그 전까지는 못했어. 이것도
다들 이해가 안 가거든. 왜냐면 계속 욕만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는 맞아. 진짜 이런 소설은 처음 봤어. 막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만 할 수가 있어. 그 제일 웃긴 게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그 이대 캐서린도 너가 말한 대로 캐서린이 결국에 선이긴 선이야. 되게 캐서린이 그 이제 악을 끝냈으니까. 근데 뭔가 캐서린이 딱히 착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 뭔가 그러니까 선은 선인데 뭐라 그리고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서도 넬리가 계속 하지 마. 맞아. 그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리고 안 좋은 상황도 음. 사실 많이 아니 발생하잖아. 반항도 할 대로 막 다 하고 그치. 소리 지르고 막 욕하잖아 같이. 착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맞아. 되게 가식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긴 했어. 맞아. 근데 이렇게까지 나쁘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참 피곤하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가식이 없게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캐서린 그 2대 캐서린도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 왜냐면 자기 아빠를 걱정하는 그 마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해서 아빠 죽기 전에 아빠를 만나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에드워드도 불쌍하게 여기서 사실은 진심으로 걱정을 해서 가는 거긴 하잖아. 맞아. 그래서 또 나쁘다고 또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너가 말한 것처럼 진짜 솔직한 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뭔가 착한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선한 캐릭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나 뭔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선은 선인데 뭔가 이 폭풍의 언덕식 선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이랬고 그리고 나는 진짜 되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아빠와 이 이대 캐서린의 관계? 관계가 나는 사실 이게 더 크게 남았어. 뭔가 그래서 다 읽고 든 생각이 그래 결국에 부모님만한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뭔가 아빠를 더 걱정하잖아. 이대 캐서린이 린턴 뭐 누구 뭐 나중에 뭐 헤어튼 어쩌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아빠를 진짜 생각을 하고 아빠도 이대 캐서린 걱정을 엄청 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본 사랑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 아빠와 이대 캐서린의 그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그거였어. 이게 더 기억에 남았어. 그냥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난 사실 제일 빛났어. 뭔가 두 번째 있는 거여서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나는. 맞아. 근데 왜냐면 그 1세대 캐서린을 돌보는 그 모습도 사실은 쉽지 않은 모습이야. 캐서린 자체가 엄청 벅찬 사람이잖아. 옆에 있으면 엄청 식력질적이고 자기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뭔가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는 심지어 히스클리프와 둘의 관계가 뭔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맞아. 정말 맞아. 그러니까 되게 반대되는 사람. 히스클리프가 너무 반대되는 사람이고 사실 그 캐서린하고 1대 캐서린하고도 되게 반대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에드워드가 캐서린한테 빠진 이유도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하더라고. 캐서린이 본인하고는 또 다르게 되게 엄청 당차고 엄청 이렇게 막 밝고 뭐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 이 에드워드한테. 그랬는데 맞아. 캐서린 벅찬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근데 이 에드워드와 캐서린의 사랑은 사실 에드워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긴 했고 맞아.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자기가 낳은 딸과 이 에드워드의 요 관계가 되게 나는 이 사랑이 제일 인상 깊었어. 요 남는 건 결국에 그러니까 뭔가 이성 간의 사랑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역시 뭔가 본인을 제일 사랑해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구나라는 걸 캐서린이 깨달은 게 되게 나도 이제 맞았어? 뭔가 그러니까 그 교훈이 거의 약간 그래 역시 뭐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여튼 이성 간에 그것보다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은 원래 보통 막 인터넷에서 말을 하기를 뭐 부모님만한 그런 건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 이 책에서 남은 게 그거였어. 나는 워더링 하이츠라는 그 뭔가 이 번역이 한국어로 워더링 하이츠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 그 집 이름을. 그러니까 되게 그게 신기하면서 그
방언이잖아 그 지역. 나 그거 궁금했어. 그래서 이거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 워더링 하이츠라고 아니 써놨어. 그 지역 그 사람들의 어. 그 대화체도 나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번역 안 번역 안 됐지. 됐어? 아. 이거는 그냥 그냥 일반 그냥 그런 느낌. 아 근데 영어로는 그게 살았구나. 그 방언 같은 그 것들이. 조세프랑 헤어튼? 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 그 교육을 못 받았다는 티를 더 내려고 그렇게 일부러 구분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조세프랑 헤어튼은 확실히 그러니까 그 교육받기 전의 모습으로 그 방언을 쓰게끔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뭐지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헤어튼 말투 가지고 엄청 놀리면서 그러니까 막 되게 그 시골 방언 들어왔냐고 막 맞아. 이러면서 되게 무시하잖아. 응. 근데 그 워더링이라고 그렇게 한 것도 나는 되게 좋았어. 뭔가 방언의 그 느낌이 팍 살았달까? 아 이런 식으로 영어는 이제 사투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걸 알게 됐어. 뭐 원래 T잖아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뭔가 TH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워더링 막 약간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줘서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 집의 이름을 어쨌든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해. 맞아. 진짜 말 그대로 폭풍의 언덕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되게 폭풍 맞아. 항상 폭풍에 휩싸여 있어. 그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히스클리프의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폭력을 쓰잖아 이 사람이. 이제 막 맞아. 때리고 맞아. 막 뺨 때리고 막 뭐 이거 거의 범죄 맞아. 막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토마스 하디 소설이 왜 생각나면은 난 테스가 생각났어. 왜냐면 캐서린도 아이를 가졌다는 것과 이자벨라도 아이를 가졌다는 거를 안 알려줘. 특히 맞아. 캐서린은 아프다고 했다가 갑자기 맞아, 애기가 갑자기 태어났어. 맞아. 그러고 죽었어. 맞아. 그리고 그 약간 히스클리프가 나중에 이자벨라 욕할 때가 있거든. 그 린튼한테. 근데 막 네 엄마 창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자벨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 맞아.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했어. 맞아. 그리고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 히스클리프의 그게 완전 파국에 치닫는데 행동들이. 근데 진짜 네 말대로 너무 허무하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죽기 직전에는 이제 기력이 딸리는 느낌. 맞아. 이게 좀 이렇게 막 빵 뭔가 폭발을 하고 어떤 되게 나도 모르게 권선징악적인 걸 자꾸 바라게 됐나 봐.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 스크립트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너무 허무하게 결국에 기력 딸려서 죽은 거잖아 지금. 근데 나는 오히려 허무했어. 히스클리프의 복수가 좀 그러니까 본인의 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어. 왜냐면 난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생각이 났거든. 근데 거기도 콩가루 집안이야. 그리고 거기도 이제 아빠와 형제 이게 비극이야. 왜냐면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그 아들이랑 아빠랑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 아들이 주변이 아니냐 막 이런 사건도 있거든 중간에.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 책도 생각이 났는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갑자기? 근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복수 그런 것도 좀 있어. 좀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아니 거기서도 그러니까 뭔가 복수를 그러니까 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한 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폭력이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보이는 거야. 내가 너무 티인가? 그러니까 이건 가정 폭력이고 가정 폭력의 그런 결과라서 사실은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그래서 난 좀 히스클리프한테 좀 진짜? 무리한 것 같아. 난 진짜 히스클리프가 자꾸 나쁘게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막 나중에는 폭력 쓰길래 얘는 이제 갱생 불가다 막. 근데 그때부터는 걔한테 이제 별로 이렇게 막 걔가 되게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을 했어.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뭔가 그러니까 좀 풀렸으면 좋겠다고. 마감한데 뭔가 좀 아쉬운데? 일단 가볼게요.